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신유정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 은행권의 위기감으로 변동성이 다소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러한 지역 은행권의 위기감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난주 마지막 증시에서는 애플이 분위기를 전환해줬습니다. 1분기 실적 예상보다 괜찮았다,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이 나스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2%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이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2.25% 상승을 해주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 다소 좀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물가 지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이제는 물가가 둔화될 것인가, 둔화되었을까 확인이 될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덕분인지 우리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77% 상승하면서 2,520선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덜어내던 기관 투자자였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세로 진입을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만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상승 출발을 해줬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0.48% 상승하면서 84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3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642억 원, 174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77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내 포트에 담아서 포트폴리오 꾸리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된 종목들 사료주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 가운데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이렇게 빨간불을 켜준 출발입니다. 힘차게 출발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전날 미국 시장 나스닥이 일단은 강세로 마감이 된 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해요. 왜 약한지는 미국이 아직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자, 미국 나스닥 시장 차트를 보면 오히려 차라리 빠지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물론 전 종목들이 일단은 급락세가 없는 건 다행인데 깔끔하게 종목들이 다 폭등하거나 움직이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아예 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강세로 만들든가. 근데 전날 움직였던 그 뉴스들을 보면은 뭐 테슬라 일단은 모델 S와 X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좀 얘기가 좀 약해요. 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면은 판매가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잘 팔려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더 좋을 텐데 일단은 뉴스에 따른 가격을 인상을 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호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죠.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오면은 실망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뉴스로 일단 움직이는 부분이고 AMD도 일단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건데 정말 좋으면은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이. 근데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오늘 밤을 또 봐야죠. 미국 시장이 여기를 강력하게 위쪽으로 넘어가 주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은 우리나라의 IT 섹터들도 뭐 따라 움직이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뭐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면 사료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전날에 보면 사료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다시 폭등을 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이유는 이전에 설명이 드렸던 설탕 가격 급등. 그래서 이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대주산업이라는 종목 계속 추천주로 드리면서 이쪽에 이제 이슈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료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쪽을 매매를 하는 거는 아침에 봤더니 물고기가 거기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타 매매 시장이다. 그래서 천하제일 단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시장이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미국 시장도 강세를 보고 뭐 그럴 텐데 지금 사료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계속 박스권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 보여요.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드러났는데 또 급락세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계속 박스권장이에요. 그럼 계속 시장은 박스권을 두고 차별화 장세 내지는 테마 장세가 계속 될 거란 얘기거든요. 이거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은 좀 답답한 장세죠. 왜냐면은 움직였다가 떨어지고 또 움직였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급락을 하면은 그 급락하는 종목을 바닥에 있을 때 싸게 사면 기회가 되네.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방산주, 원전 테마 그리고 뭐 반도체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여전히 강하고요. 오늘은 사료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또 지금 약하게 떨어지고 있는 히토리 관련주들도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유니온,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런 애들이 급락해서 그런데 걔네들이 또 급락하면 또 대주산업처럼 혹은 뭐 지금 대한제장처럼 흔들렸다가 또 갑자기 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박스권 차별화 장세, 테마 장세. 그래서 이거를 저는 깡총깡총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요즘에 뭐 테마주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닌다고.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일단은 6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종목들이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장세가 이렇게 될 때에서는 오히려 흔들 때 저런 히토리 관련주를 싸게 사는 전략도 먹힌다는 거죠. 왜냐면 지수가 이게 급락을 안 하면 또 테마는 또 돌아요. 일주일 안에 하나, 두 개씩 돕니다. 원전 테마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 튀고 방산 테마 소강 상태에 있다 튀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튀고 이런 것처럼 여기 61선이 지지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흔드는 종목을 좀 싸게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아침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오늘 사료주가 제일 강하네? 그러면 사료주를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강한 종목을 쫓아붙을 거냐 아니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박스권이니까 폭락장이 아니고 박스권장이니까 오히려 테마가 확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그 다음날에 이슈로 인해 갖고 급등을 하면 팔아먹는 이런 단타를 할 거냐 뭐 이거는 이제 뭐 선택인 거지만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둘 다 먹히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갔더니 안 움직이고 그 다음날 떨어지는 거 거꾸로 매매라고 그러죠. 그것만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61선을 아직 안 깬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정고점 돌파가 되면 뭐가 움직일 건가 이거는 뭐 내일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사료 관련주를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따가 잠시 뒤에 이쪽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뭐 설탕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뭐 사료 가격 그 설탕 가격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원래 있었던 건데 몰랐던 사람도 없어요. 다 뉴스를 다 통해서 봤고 뭐 설탕 가격이 급등한다 있었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또 움직이는 거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한제당, 뭐 팜스토리 보고 계시죠? 근데 이런 종목들 이제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은 이따가 잠시 뒤에 관련된 또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오늘 표적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 가격대 들어오면 공략해 보는 거고요. 안 들어오면 기다리면 또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또 튄다. 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의 흐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2%가 넘는 강력했던 상승폭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상황은 아니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강력하게 흘러갈지 표적 종목에서 확인을 해 보시겠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입니다. 이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되겠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은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대주산업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대한제당, 팜스토리, 그 외에서도 한일사료, 뭐 한탑, 미래생명자원 이게 다 지금 거의 10%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0%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오늘 없어요. 뭐 제약주도 그렇게 안 움직이고요. 뭐 방산주도 그렇게 안 움직이고 원전 테마도 그렇게 안 움직이고 IT도 그렇게 안 움직여요. 물론 일부 종목들 원격 의료 관련주들 뭐 인성정보라든지 아니면은 IT 섹터에서도 뭐 대형주는 LG노텍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가변 애들도 몇몇 애들 뭐 4%대 강세를 보여주지만 이렇게 10% 이상 그리고 다 몰아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오늘은 일단 아침에서는 사료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섹터가 확 붙으면 관련된 이제 종목들 이제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이걸 짝짓기 매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차트가 바닥에 있고 만만해 보이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저점 매수해 갖고 단타를 치는 데는 괜찮다. 그리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고점을 뚫으면 이제 쭉쭉쭉 뻗어가는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거래를 싣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흔들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채가고 있고 누군가는 물량을 털리고 있고 뭐 그런 현상인데 쫓아가지 말고 바닥에서만 잘 사면은 몇 번의 단타 기회도 나오고 아니면은 밑에서 사놓으면은 끌고 가기도 좋죠. 뭐 웬만큼 떨어져도 버틸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잘 사는 게 지금은 매매하는 데는 일단 무조건 유리하고요. 큰 수익을 나중에 끌고 가는 데서도 바닥에서 잘 공략하는 게 유리한데 일단 오늘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다. 뭐 이슈는 설탕 가격 뭐 계속 급등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식료품 가격 이제 난리가 났다 이 기사가 뭐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갑자기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없었던 뉴스는 아닌데 유독 그 뉴스로 인해서 오늘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 조금 그래요. 어쨌든 움직일 때는 공략해도 되는데 일단은 잘 저점 매수를 장중에 해보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이 사료 관련주 정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대주산업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3거래일 동안 이 세노텍을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세노텍을 잡아주셨는데요. 2,210원의 매수가에서 9.5%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목요일 날 세노텍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 0.2% 수익률 다시 한번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30.4% 달성을 해줬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세노텍을 집중해서 봤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흔들렸다가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자 히토리 관련주들은 일단은 희귀금속이죠. 리튬도 희귀금속이고 니켈도 희귀금속입니다. 근데 리튬하고 니켈이 어디 관련주예요? 다 2차 전지 핵심 그 소재죠. 핵심 소재 부분인 히토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2차 전지가 꺾이지 않으면 죽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지금 잘 떠 있고 잘 죽지도 않고 뭐 LNF, 에코프로 뭐 고점에서 발이 흔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뭐 다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많이 보이는 편이고 근데 지금 유독 지금 삼화전기, 삼화전자 그다음에 이쪽 애들이 크게 흔들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런 애들이 크게 흔들리니까 세노텍도 차트를 보면은 같이 흔들리는 편인데 근데 세노텍은 히토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만 세라믹 그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는 2차 전지 소재.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저쪽에 있는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런 애들이 이제 급락세가 멈추거나 이제 반등이 나오면 자, 삼화전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직 5일선이 이탈이 안 돼서 여기가 이탈이 안 되면 뭐 내일 당장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의 특징은 14%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도 14%, 15%가 또 금방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많이 빠지면은 정말 많이 빠지게 되는데 뭐 지금 2차 전지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도 안 떨어지죠. 그리고 삼화전기도 변동성 크게 나오지만 뭐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한가 한번 들어갔던 이 저점 여기를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여기 5일선도 지금 버티고 있으면 뭐 내일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나머지들은 쟤네들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 일단 안정세를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동국, RNS 얘 같은 경우도 21선 그러니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에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미 전날 많이 빠졌다고 안 빠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반등을 세게 위로 확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서는 많이 빠졌던 이쪽 히토리 관련주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동국 RNS, 그다음에 EG 이런 애들이 이렇게 버텨준 다음에 또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었던 세노텍 같은 애들은 이제 바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이 안 흔들리는 게 지금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노텍이 플러스가 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장비주들이 플러스가 나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토류의 흐름에 쫓아갈 수도 있고 2차 전지 흐름에 쫓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쪽 히토류 관련주들도 차트가 무너진 거는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눌림목 정도. 여기 유니온도 21선 지지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지금 여기 5일선을 안 깬 상태에서 일양 이익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아직 차트 흐름이 무너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시장도 무너지질 않고 있고요. 지수도 무너지질 않고 있고 그러면 테마주의 흐름들이 계속 흔들었다가 올라가고 흔들었다 올라가고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의 장점이자 단점. 그러니까 장점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또 급등하면서 많이 흔들려도 또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고점을 잘못 잡으면 한 방에 15%씩 떨어집니다. 근데 세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좀 상쇄되는. 왜냐면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려봤자 지금 이 정도가 거의 뭐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흔들리는 정도가 이제 많이 흔들리는 거고 올라갈 때는 이제 다른 애들 쫓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히토리 관련주 쪽으로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 얘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 RNS라든지 EG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하여튼 잘 보셔라. 그래서 오늘은 쟤네들이 다 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약세 흐름이다. 그래서 박스권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침에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뭐 또 내일 양봉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급등 중한 종목 대주산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역 종목이기도 한데 대주산업은 일전에서도 몇 번 추천했었어요. 한 번은 가격이 들어왔고 한 번은 가격이 안 들어왔죠. 그때마다 제가 2,400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400원이라는 자리가 완전 낮은 자리는 아닌데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바닥인데 거래가 실려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뭐 대한제당서부터 해갖고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한일사료도 그렇고 종목들 하여튼간 움직여요. 사료 관련주들이 뭐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그다음에 설탕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움직이면서 거래가 좀 실리니까 지금은 매매하기가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먹으면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먹으면 팔고 하기가 좋은 장인데 폭락이 없어서 그래요. 이전처럼 막 종목들이 고점에 떠 있기 때문에 막 무너진 흐름들도 없고요. 바닥에 있다가 이슈만 붙으면 이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매수 가격은 2,400원으로 두겠습니다. 안 들어오면은 하루 이틀 기다리면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죠.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그러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 한일사료도 올라갔다가 24%, 25%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18% 떨어지고 또 오늘 19% 올라가고 내일 또 15%또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흐름에서 바닥에 저점이 있으면 매수를 했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거 하기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주산업을 오늘 가격이 안 들어오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또 공략을 했다가 또 올라오면 팔았다가 이게 됩니다. 굳이 그리고 또 요것뿐만 아니라 방산주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방산주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퍼스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던 종목이죠.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했다가 올릴 때 팔기 좋고 아니면 1차 지진 여기니까 일로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올 때 팔기도 좋고 그러니까 매매하기에는 지금은 장은 좋은데 쫓아가면은 흔들 때 이게 불안해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은 쫓아붙지 말고 흔들 때 공략하면은 지금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참 재미있는 장이 맞아요. 그래서 지수도 저점이 안 깨지고 박스권을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저점이 깨져야 깨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62선 깨질 때 미국 시장이 다시 저점을 깨면서 떨어질 때서는 저점 매수하려던 것들을 좀 걷었다가 현금을 계속 갖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면 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까지는 빠지다가 금요일 날에 이렇게 받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빨간색이 62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저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더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사야 되는데 이게 지지된 상태에서는 그 박스권으로 두고 떠 있는 종목도 조정받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됐든 유니온이 됐든 일로 떨어지게 되면 저점 매수하면 이제 매매가 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이거는 너무 떠서 이건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노텍이 이제 그런 이제 박스권에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테마에서 흔드는 종목들을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었다면 흔들 때 좀 싸게 사면 지금은 웬만해서는 단타로 성공을 합니다. 왜냐면은 코스피가 61선 지지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62선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2선이 깨지면 현금화했다가 더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깨지면 지금처럼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흐름들을 잘 보고 대주산업 같이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가격대에 들어오면은 저점 매수를 하면 그러면 뭔가 먹을 폭이 나와주는 그런 매매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대주산업 2,4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위기가 다시금 좀 고조되면서 사료주 오늘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대주산업 2,400원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상황 보다 더 생생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팜스토리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사료 관련주 이슈로 오늘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만 해도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520원에 지금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이제 상승 랠리를 쭉쭉 이어나가서 이 매수가에서 도달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할까요? 일단 차트는 모양이 괜찮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죠. 이제 매매로서는 되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닥에서 싸게 샀을 때, 그러니까 아까 대주산업을 따지게 되면 2,000원 정도가 공략이 되겠죠. 2,000원이나 아니면 여기 1,900원대. 여기가 지금 박스권의 저점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완벽한 저점은 여기고. 근데 1,600원, 1,700원으로 내려올라 그러면
지수가 62선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쉽지 않죠. 지금 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강력하게 일단 지지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안 깨지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깨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스권이 지지될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질문하신 분 말고 만약에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밑에 싸게 샀으면 이제 고점에 저항이 부딪히면 한 절반을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살라 그랬는데 이제 안 내려오고 뚫고 2,600원, 2,800원 날아가게 되면 다른 걸 쫓아 들어가고 그걸 짝짓기 매매죠. 그래서 팜스토리가 강하게 날아가게 되면은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음식 업종이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쪽들을 쫓아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아까 전에 했었던 건데 이분은 이제 2,500원에 물린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에 있고 거래가 실려 있고 이슈는 지금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얘뿐만 아니라 한일사료도 대주산업도 대한제당도 계속 흔들어 놓으니까 거래가 실려요. 누군가는 이거를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 물량을 털리고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모아가고 있는 애들이 목적이 앞으로의 그 음식 가격들, 뭐 설탕 가격이라든지 모든 식료품 가격들이 앞으로 5년 뒤, 뭐 3년 뒤, 2년 뒤 앞으로의 가격이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베팅을 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대부분 다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는 있지만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력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물량들을 세력들이 이거는 이전에서 이렇게 작업했던 애들이 밑에서 또 물량들을 또 주워 담으러 하지 않을까? 왜냐면 바닥에 있으니까요. 이게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도. 그렇죠? 최근에 SG 주가 사태들을 보게 되면은 고점에 떠 있는 거를 추천하고 그거를 샀을 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근데 저는 그래서 원래 갑질 종목이 제가 2014년도에 갖고 나올 때에서 의미가 뭐냐면 세력들보다 싸게 사자라는 의미로 해서 세력들보다 가격을 싸게 사면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갑질 종목이 바닥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세력들보다 가격을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위에서 사지 말자라는 그런 관점은 맞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면. 근데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2,500원, 2,600원, 2,700원 뭐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그래서 수익으로 날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매매가 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면 사고 팔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정도 바닥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물렸다라 그러면 저라면 그냥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아스타 11,000원에 10% 들고 있는데 매수한 날부터 사놓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한 열흘이니까 보름 됐어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11,000원에 네. 사셨는데 네. 자, 이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맞죠. 그렇죠. 지지는 강한 종목은 장점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튀면 계속 튀니까 그게 좋은데 떨어지면 네. 또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11,000원에서 여기 저점 라인이 원래는 손절 라인이 한 1,3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로 보였는데요. 네. 원래는 이렇게 깨지고 나서 반등 주고 장이 안 좋으면 또 떨어지면서 네. 이렇게 떨어지면서 막 40%도 마이너스 나오고 뭐 이런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흐름이 테마주들이 잘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네. 막 변동성을 주다가 또 튀고 네.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래서 네. 요거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다시 튀면은 11,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또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서는 수익 나면 또 이런 종목이 또 물려요. 근데 지금은 네. 테마주 장세가 되고 개별주 장세가 되니까 이런 데서 수익이 나지만 나중에서는 잘못 물리면 네. 작년에 테마주들 다 죽었거든요. 네. 작년에 테마주들 되게 많았어요. 테마주들 다 고점에서 다 떨어지듯이 이제 그런 거 한번 걸리면은 큰 네. 손실 나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이 안 되면 네.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로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익이 나면은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1,000원 올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11,000원 올 것 같으니까 11,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만약에 팔고 나서도 더 급등 나오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대응이 안 되면은 그냥 수익 내지 말고 그냥 네. 급등하는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밑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들 걔네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료주들 잘 움직이잖아요. 바닥권역에 있고 그런 애들을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네. 하여튼 수익 날 때 잘 파세요. 네네. 아이고, 복 받으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000원에 50%. 9,000원에 50%. 제가 이 성우 하이텍을 표역 종목으로 예전에 한번 줬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가 강해요. 오늘 서현이아도 무지하게 강하고 세종공업도 강하고 성우 하이텍도 강하고 예, 요즘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괜찮나고 차트 모양이 좋아서 샀는데 네. 그래 이 목표가를 한 11,000원 정도 보고 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좀 낮추세요. 아직 미국 그래요? 시장이 막 급등하거나 막 돌파하거나 아직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면은 거기를 도달하기 전에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또 못 팔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지금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물론 바닥이 좀 올라오긴 했죠. 예, 딱 눌린 목 같은데. 손절은 8,5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예. 손절 8,500원 잡으시면 되고 마찬가지 지금 사료주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도 강세를 보여주니까 뭐 10,000원 정도까지는 녹심을 내볼 수 있고 뭐 간단하게 9,500원 정도를 뭐 단타를 친다 그러면은 무난하고 뭐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6% 가까이 올라가고 직전 있으니까. 고점까지를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만약 미국 시장이 빠져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이제 막 갑자기 또 뭐 지난번처럼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흔들림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10,000원이 아니고 다시 8,500원 깨지면 손절을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은 테마 장세고 하루 움직였다가 또 하루 급등했다가 깡총깡총 뛴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강했던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래도 떨어졌을걸요. 이 성우 하이텍도.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슈에 이제 막 강하게 움직일 때는 좋은데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그리고 되면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매집을 해 들어온 것 같고 이래서 샀는데. 단타하시라면 된다. 그러니까 단타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8,5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주시고 10,000원 예. 정도 왔을 때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할 건지. 근데 미국이 예. 막 급등하면서 막 초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겠어. 삼성전자도 상한가 가고, 막 현대차도 상한가 가고, 뭐 미국 시장도 다 폭등 나오면은 그냥 계속 내밀어두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답답하게 지금 가둬놓고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가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막 테마주들만 막 급등 나오고 또 내일은 또 방산주하고 또 원전 테마하고 급등 나오고 이래버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급락시키면은 이전부터 그랬으니까 그걸 이상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하여튼 시장이 급등 나오면은 모든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급등이 안 나오면은 욕심을 좀 줄여서 매매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직전 얘기입니다. 고점을 뺏기면 좌우지간에 아무튼 조금 더 지고 있을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급등 나오고 우리나라도 급등 나오고 막 그러면은 직전 고점도 고점 돌파하면 그냥 내두면 되겠죠. 근데 그럴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지는 않잖아요. 예. 막 미국 시장이 막 폭등하고 막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네들도 장난친단 말이에요. 올라갈 듯 하면서 못 가고 올라가는 듯 하면서 못 가고. 예, 차트 모양은 좋은데 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데 돌파가 안 되잖아요. 미국 시장이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욕심을 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미국 시장이 초폭등을 하면 욕심을 내세요. 제발 좀. 미국 시장이 아주 그냥 폭등하면서 13,000, 15,000 폭등을 하면 욕심을 무조건 내세요. 삼성전자도 장기 투자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못 가니까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뜨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테마 장세만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세를 지금 저는 4월 달에 되게 좋게 봤다가 제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 시장을. 그래서 그냥 박스권 매매로 단타 욕심 내지 대응하라. 말고 한 10,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매매를 그냥 속 편하게 단타를 치란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편하잖아요. 네. 알겠죠? 예, 자, 예.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이요. 성우 하이텍. 좀 전에 참. 질문 주셨는데? 잘못했어요. 청담 글로벌이요. 청담 글로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자, 청담 글로벌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600원이고요. 비중은 네. 15%. 비중은 15%. 네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버티면서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뭐 큰 수익 내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수익 나면은 이제 일단 팔려는 게 목적인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갖고 있을 만은 해요. 위치가 지금 빠질 만큼, 이거 지금 거의 석 달 넘게 빠졌거든요. 3개월 내내 떨어졌는데, 최근에 웬만한 종목들은 3개월 내내 떨어진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버티거나 좀 반등을 주거나 그러는데 얘는 계속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 잡고 이제 일단 10,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일단 먼저 목적이고, 왜냐면 10,000원 자리에 저항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요거도 저항이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거도 저항이고 요거도 저항이고 저항.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의 저항이 있어서 일단 10,000원을 돌파하는 게 일단 목적인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일단은 지켜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없어서 더 사면 안 되겠네요. 한 5% 정도 매수하면. 일단 미국 시장이 아직 방향을 확실하게 위로 강하게 좀 만들어주면은 이제 저런 바닥주들도 움직일 수 있어서 거래가 좀 실릴 것 같은데요. 지금 미 선물이 그러니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냥 약보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약세를 보였다가 갑자기 테슬라하고 AMD 주가 뭐 얘네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갑자기 이제 움직이면서 올라온 거라, 테슬라 아니고 이제 AMD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올라온 거라, 이게 또 오늘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은행권 얘기가 조금 이제 사라지듯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채 한도 얘기 뭐 이런 얘기고, 또 6월 달에 또 그런 얘기가 있다라 해갖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은 지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 얘가 흔들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미국이 그런 얘기들이 풀리면서 일단 돌파가 되면은 추가 매수했다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넘어가줘야 돼요. 네. 잘 모르겠으면 또 내일 아침 방송에 보면은 저희가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좋게 얘기할 텐데, 또 못 넘어가고 또 거기서 박스권에서 또 이제 장난치듯이 붙어 다니면은 계속 테마주 장세다, 지금 종목들 가는 것만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전 마무리하고 시향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2,4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520원 지나가고 있네요.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575억 원, 1,732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지금 2,225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각각 425억 원, 19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양시장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2% 상승하면서 2,5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0.89% 상승하면서 85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하고 1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어떨지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시장이 넘어가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깔끔하게 강하게 넘어갔으면 뭐 반도체가 강하게 쫓아가든가 낙폭가지 종목들이 막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테마주 장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일단 오늘 저녁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냥 박스권 장세, 차별화 장세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사료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테마 장세니까 계속.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를 잠깐 보면 코스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폭등이 아니고 미국이 오늘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코스닥도 코스피도 지금 빠르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돌파하면 우리나라도 2,600으로 가야 되니까 빠르게 쫓아가야 되는데 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21선 여기 부딪혀갖고 여기 또 고점도 뚫지도 못하고 거의 도치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가겠다라는 건데 만약 미국이 내일 전고점을 돌파시도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내일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해야 웬만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텐데 이건 미국이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얘기고요. 미국이 돌파를 오늘 하지 못하고 뭐 돌파를 해도 뭐 도치 모습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그 다음 날에 또 돌파를 해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그러니까 13,000 쪽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돌파하는 척하고 또 밀리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그 박스권이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기서 움직이겠죠? 강하면 61선 위에서 상단에서 박스권이고 약하면 미국 시장이 이제 물론 떨어질 때 얘기해요. 떨어지면은 밑에 하단에서 여기서 박스권이고 그래서 위에 상단에서 박스권이냐 밑에 하단에서 박스권이냐 이걸 두고 지금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는 좋은 장인데 하단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현금화를 했다가 종목들이 싸질 때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상단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지금처럼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쫓아 들어가면서 매매를 할 건가? 이건 이제 선수들의 매매 방법이죠. 근데 잘못 쫓아 들어가면 오늘은 강한데 내일은 또 빠지는 지금 또 매매가 또 왜 어렵냐면은 과거에서는 한 가지의 테마가 뭐 방산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움직였고 뭐 원전 테마가 움직인다. 그러면 일주일, 2주일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테마가 그래도 일주일에서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였다는 얘기죠. 3일이라도 연속성을 보여주면 그래도 웬만한 초보 투자자들도 쫓아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움직이니까 수익 나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지금은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오늘 15% 올라갔다가 내일 15% 떨어지고 그리고 손절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날 또 15% 올라가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흔들 때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을 확인을 하면서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침에 강할 때에서 물론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한인사료가 막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아직 못 움직인 종목을 아침에 발견을 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지 말고 분차트 보면서 쟤는 급등이 나왔는데 저건 10% 움직여도 이건 3%밖에 안 돼 있네. 그럼 그런 애들을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짝짓기 매매. 그래서 강한 테마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건 아까 저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매매하는 데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매매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직 시장이 불안하게 지금 급등을 하질 않고 박스권에 놓여져 있으니까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인 단기가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뿐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하면서 테마권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는 새벽에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고점을 돌파해 줄지 그 여부를 좀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보다 더 자세한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이자 최근에는 태양광, 태양 전지 설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7,700원에 10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비중이신 만큼 지금 전략이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7,700원이면 최근에 사셨다면은 좀 올라갈 때 사셨어요. 자, 차트 보면은 올해에서 17,700원에서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죠. 거기다 100% 비중을 들어갔다는 것도 조금 무모해 보이고, 왜냐면 바닥에서 싸게 얼마든지 주울 자리는 많았거든요. 이런 자리 다 걷어차고 하필이면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사니까 그것도 비중도 10%도 아니고 100% 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불안한 거죠. 주성엔지랑 회사는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태양광 최근에 움직일 때도 움직임이 일단 반도체 움직일 때 움직였던 종목이고,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17,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 돌파가 나오면 반도체가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수익에서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피 61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61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제 기로에 서는 거거든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지도 떨어질지도.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대응하려고 그랬는데 매수 가격이 10,000원에 있다. 너무 쉽죠, 대응하기가. 우리나라 60선 깨졌어? 그러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그래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노래를 부른 다음에 다시 11,000원에 사주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면은 대응하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근데 고점에 사면은 대응은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면은 빠른 손절이 중요했던 거고, 어쨌든 떠 있는 상태에서의 대응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오늘 고점 돌파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내일 이렇게 위로 따라간다. 그러면 수익이 날 때까지 가져가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잘 안 움직이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흔들린 다음에 아직 저점 깨진 흐름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깨진다. 미국이 62선이 깨진다. 그럼 우리나라 62선 깨져요. 코스피로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집니다. 코스닥도 62선 여기 깨지면 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지는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어린이날 그거 녹화를 언제 했었지? 4월 어쨌든 언제 했어요.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녹화를 먼저 미리 떠났습니다. 62선이 깨져 있을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조정, 그 마디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제 방송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면 기다렸다가 사야 돼요. 추가 매수는. 물론 지금 100%라 추가 매수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61선이 깨진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비중을 줄였다가 살 거는 미국 시장 62선 깨지고 코스피, 코스닥도 62선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하시면 되고, 다행히도 그게 깨지지 않고 미국 시장이 내일 돌파가 나오고 뭐 강세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행스럽게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세요. 이게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 있으니까 잘 팔아갖고 다시 또 내려올 때 또 사면 되니까.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롯데 관광개발. 예. 네. 매수가는 16,260원이요. 16,260원. 비중은 15% 정도 들어가 있어요. 비중은 15%. 이거 작년에 물리고 나서 올해 올라올 뻔했는데 이제 수익이 안 나서 안 파셨네요? 네. 그렇죠. 수익이 났으면은 팔았을 건가요? 아니 조금 더 끌고 가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이제 잘 어떻게 분위기가 해야 좀 될지 싶어갖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막 급락을 하고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으면은 이제는 던지기보다는 이제 버텨야 되는 자리죠.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이게 지금 차트를 보니까 코로나 때만큼 빠졌네요. 네. 코로나 때만큼 빠졌는데 이제 여기 저점 자리를 딛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일단 12,500원까지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12,500원까지는 그래도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손절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이제 무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에 12,000원. 네. 네, 다음에 이상 가면 조금씩 덜을까요? 거기 갔을 때 이제 기사를 잘 보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국과의도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많아지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이제 12,500원에서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지금 얇아지다 보니까 과연 올해는 해외여행 수요가 많을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그럴 텐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도 지금 막 다 힘들다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돌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이나 이럴 때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예전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가 팍팍해지니까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12,500원이나 15,000원 사이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수요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잘 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좋은 얘기, 실적 얘기가 좋게 나오면 15,000원도 돌파도 가능하니까 좀 실적 추이를 보면서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근데 시장이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나오는 거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